네, 이번에는 공격 그리고 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위에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이 총 세 가지인데요. 유사문서 공격, 그리고 방어 방법, 그리고 어둠의 프로그램, 그리고 유령들의 조대공 공격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막여우라는 유튜버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튜버지만 절대 출연하고 싶지 않은 유튜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이제 너무 존경하는 유튜버인데 여기에서도 공격을 당했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나 다른 SNS나 생각보다 많은 방법으로 이런 좀 공격 방법이 있는 이 블랙캣이라고 하죠. 어떤 꼼수 혹은 어떤 음지의 이제 그런 방법들인데 그런 방법들이 여기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격 방법은요, 일단 아무 글이나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날짜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 글 2000, 우리가 22년에 오늘 뭐 2024년이라고 할게요. 10월 1일에 이 글을 씁니다. 자, 뭐 오늘로 따지자면 11월이죠. 자, 글을 써요. 글, 아무 글이나 쓰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2025년 11월 1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경쟁사가 막 어떤 나쁜 글들을 올렸다. 어떤 뭐 글들이 이렇게 쭉 올라왔다.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글을 내려야겠다. 자, 이 여기에서 글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어떤 뭐 구글, 유튜브, 인스타, 뭐 다양한 SNS 채널들 등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런 글을 올렸어? 요거를 제목과 내용을 그대로 요 글로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SNS든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2024년 11월 1일에 딱 이런 글을 썼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랑 똑같은 글을 썼습니다. 네, 저작권 신고합니다. 혹은 유사문서 신고합니다. 라는 이제 공격이었어요. 네, 참 무섭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먹히고는 하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악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그래서 방어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 제가 링크 하나를 드리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그 데이터들이 다 기록이 있다 보니까 이 사이트에서 신고만 하시면 바로 없어집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내가 왜 누락이 되었지? 혹시 내 내용으로 경쟁사가 뭐 쓴 게 있나? 그럼 뭐 키워드들을 확인해 보신다거나 내가 올라와 있었던 그런 글에 그 키워드에 다른 상에 노출된 경쟁사 것들을 확인해 본다거나 이제 이런 노력들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왜 누락이 되었지? 혹은 내가 내려가고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내 내용을 베꼈잖아 라고 했었을 때 여기로 신고를 하시면 먹히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이게 생각보다 흔해가지고 이런 유사문서 공격에 대한 신고 사이트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데이트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공격은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하면서 그 사이트를 폐쇄했는데요. 그런데 공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그걸 뚫어내는 방법들을 막 발견을 하셔가지고 아직도 뭐 조금씩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계속 그런 공격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신고 사이트들을 따로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혹여나 문제가 생겼다면 여기나, 그리고 그 어떤 SNS 그런 결국 사막여도 이거를 조금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은 요거 이런 공격을 통해서 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대본이죠. 이 대본들을 쭉 긁어왔는데 제 유튜브가 먼저입니다. 저 글은 그저 수정했을 뿐입니다. 라는 것들을 소명하시면은 네, 문제가 결국 안 생기게 됩니다. 잘 방어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단 방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네, 이제 옛날 회사의 사이트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둠의 프로그램 어뷰징이다 했는데, 네, 요거는 어차피 초불마 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인데, 뭐
빡센 판네. 네, 이러한 곳에서 이제 엄청 싸요. 그래서 뭐 하루에 여기서 뭐 방문자 3,000명 채워줍니다.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입니다. 할 때 여기는 몇십 원이에요. 몇십 원, 몇백 원으로 하루에 1,000명, 3,000명 채워줘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질이 안 좋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무차별하게 그냥 트래픽을 갑자기 10,000명, 100,000명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블로그에 심화조사가 일어나면서 그동안은 간단조사였습니다. 왜냐면 네이버도 트래픽을 아끼기 위해서 그 서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이게 검사를 하고 상위 노출 점수를 매기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패턴이 생겨버리는 순간 네이버 블로그의 첫 글부터 최신 글까지 싹 조사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운 좋게 상위 노출이나 지수가 높았었던 블로그는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형태죠. 근데 원래부터 문제가 없었던 블로그다. 그리고 뭐 저희 기밀 강의나 리다의 강의를 듣고서 그냥 블로그를 운영했었다 한다면 사실 이런 심화 조사에 들어가도 우리는 떳떳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마이너스 되거나 플러스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는 이제 결국은 이런 심화 조사로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정석 안에서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근데 또 두 번째로 또 이제 IP 하나로 이거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PC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냥 쫙 공격을 진행한 후에 트래픽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데 일부러 우리가 IP 똑같은 곳에서 일정하게 뭐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눌러주고 뭐 방문자 수 높여주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구나 라는 패턴을 역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PC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도 있더라 라는 것이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제 대신 제품 뭐 먹은 아이디든 쓰지 않는 아이디 뭐 쓰는 아이든 다 이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아이디든 상관없이 갑자기 100개 정도를 댓글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희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댓글 공감을 한 글에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아이디 보호가 일어납니다. 제한 조치, 아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한 이제 조치인데 이거는 일단은 문자 인증만 할 수 있다면 아무 피해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 당해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아이디를 샀을 경우가 문제예요. 구매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푸는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방법이 없다시피 합니다. 유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고 이것도 방어 방법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심화 조사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심화 조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아이디 보호 제한 조치가 됐다면은 네, 아이디 보호 제한 조치가 일어났다면 문자 인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네, 일단 공격과 방어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